84쪽에 12번 풀겠습니다. 이제 기차가 터널 통과하고 다리 통과하는 문제인데요. 유형별 문제집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요, 중요한 키워드가 일정한 속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거고요.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죠. 보시다시피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고 다리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통과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다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터널 통과하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터널이라고 제가 그렸습니다. 이게 터널인데요. 기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옛날에 그 증기기관차 같은 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기차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연기가 나고요. 이렇게 옛날 기차를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기차가 이렇게 오지요. 이렇게 오다가 터널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려면 요 머리 기차 앞부분이 요 터널 진입하는 순간부터 스톱워치를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터널 안으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언제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냐면 요 꼬리 부분이 터널 밖으로 딱 빠져나왔을 때, 그러니까 맨 뒤쪽에 탄 승객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우리가 터널을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맨 앞쪽에 탄 승객 혹은 기관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스톱워치를 눌러서 맨 마지막에 탄 그 승객이 밖으로 나오면 그때가 터널 완전히 통과한 거죠. 즉 스톱워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작동을 합니다. 그게 1분 10초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항상 단위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양쪽의 단위를 통일하면 좋겠죠. 그래서 슬쩍 봤더니 여기는 초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도 초로 바꾸겠습니다. 1분 10초니까 네, 여기 통과하는데 70초가 걸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죠. 시간은 이렇게 걸렸고요. 저는 이제 속력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70초 동안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잘 보시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차가 이만큼 이동했죠. 70초 동안.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실 건 이거예요. 터널 길이입니다. 터널 길이가 얼마냐면 1.6km예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여기 다리는 미터죠. 그럼 미터로 바꾸겠습니다. 터널 길이는 1.6km, 즉 1600m가 되겠고요. 그럼 1600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기차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했거든요.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기차 길이가 들어가는데요. 물어보는 게 기차 길이기 때문에 기차 길이를 x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70초 동안 얼마 이동한 겁니까? 그렇죠. 1600에다가 터널 길이 플러스 자기 기차 길이만큼 또 앞부분이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차와 터널을 보지 마시고요. 기차 앞부분이 실제 이동한 거리만 보시면 1600 더하기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동을 한 거죠. 좀 정리를 하시면 지금 얘는 시간은 70초가 걸렸고요. 그때 이동한 거리는 터널 길이에다가 이만큼 더 나갔으니까 1600 더하기 x만큼 나갔다. 미터 단위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을 쓰시면요. 70초 동안 1600 더하기 x를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거속시니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거리가 가지고 속력에 대한 식을 세웠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리 보겠습니다. 다리도 뭐 그려보겠습니다. 다리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물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여긴 땅이겠죠. 그럼 기차가 들어옵니다. 이번 기차 파란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은 기차, 똑같은 속력을 달리는 기차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기차가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다리에 스톱워치를 누르겠죠. 다리를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그럼 언제까지 누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꼬리 부분이 다리를 완전히 건너는 순간, 땅에 딱 닿는 순간 그때 스톱워치가 멈추겠죠. 그러면 이 시간이 몇 초 걸렸냐면요. 30초가 걸렸습니다. 얘는 30초가 걸렸습니다. 이게 시간이고요. 그러면 그때 이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죠. 그러면 똑같은 논리입니다. 다리 길이에다가 기차 길이만큼 더해주시면 돼요. 이동한 거리만 보시면 다리 길이가 640m예요. 그러면 640에다가 기차 길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시간은 얼마가 걸렸냐면요. 30초가 걸렸고요. 얘의 거리는 640 더하기 xm만큼 걸렸습니다. 그럼 얘의 속력은 얼마냐면 30초 동안 640 더하기 xm 간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일정한 속력이었거든요. 이 둘의 속력이 같게 되겠죠. 그래서 70분의 1600 더하기 x랑
30분에 640 더하기 x랑 속력이 둘이 같아요. 터널을 달리건 기차 위를 달리건 터널 속을 달리건 기차 위를 다리 위를 달리건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게 세웠고요. 요거 이제 풀어보면 0, 0은 약분하고요. 분수는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기 때문에 7과 640 더하기 x를 곱하고요. 3과 1600 더하기 x를 곱해서 1차 방정식을 풀겠습니다. 그러면 7, 0은 0, 7, 4, 28, 7, 6에 42, 4480 더하기 7x고요. 이건 곱하면 4800 더하기 3x가 되겠고요. 7x, 3x 이항하면 4x고요. 4800 빼기 4480은 320이 되겠네요. 그럼 320이고요. 그래서 기차 길이 x는 80m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차 길이를 xm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는 80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냥 스톱워치 눌러서 지나가는 그 시간 그리고 그 거리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